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띠별, 각 띠에 해당하는 이 을륜년의 운세, 이런 주제를 가지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을륜년이 말 그대로 그 닭의 해죠. 이 닭의 해에 우리가 자에서 해생까지 각 띠가 있겠죠, 그죠? 그 각 띠들이 이제 어떤 작용이라든지 일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그 연결해서 설명을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자진, 즉 원숭이, 쥐용이라고 하는 그 각 띠의 무리, 우리가 하나의 삼합이라는 인자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같이 우리가 삼재도 만나고 여러 가지 각종 신살도 만나게 되는데, 자, 신자진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 오행적으로 수운동, 그죠? 자, 그 다음에 사유축. 그래서 사유축이 만드는 것이 주로 금운동을 펼치고 오므리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임오술, 범말개. 자, 범말개가 만드는 것은 오행적으로 화운동, 그죠? 자, 그 다음에 돼지, 토끼, 그 다음에 양. 그래서 해묘미가 만드는 것이 목운동이다, 이거죠. 자, 이렇게 이제 각 띠별로 그 여러 가지 운동성이나 사회성이 발생하는데요. 자, 그럼 유년에는 어떤 작용이 한다고 했습니까? 뱀닥소가 일단 주인공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역할이 강화된다, 이거죠. 여러 가지 역할이 강화되는 활동이나 환경이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범말개는요, 그 다음이 자기 순서라고 했죠, 그죠? 닭 다음에 개가 들어오니까 개가 자기가 주인공이 되기 위한, 즉 무대 위로 올라가기 위한 준비 운동이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대체로 사회적인 활동성이 점점점 강화되기 위한 과정이 온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죠. 상대적으로 돼지, 토끼, 양은 금운동이 가장 강하게 펼쳐지는 어떤 과정에서는 목운동이 제일 위축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그 주변 변동을 따라서 자기 몸을 굽히고 펴야 되는 그런 환경에 놓인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원숭이 지용은 어떻습니까? 이미 이제 원숭이의 갑신년은 이미 자기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기운을 중심적으로 써버렸기 때문에 서서히 활동성이 둔화되는 방향으로 가겠죠. 그렇게 해야 이 범말 개의 해는 어떻게 돼요? 고개를 많이 숙인 모양이 되는 거죠. 이 불기운이 물기운과는 어떻게 반대 기운을 만드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원숭이 쥐용은 대체로 어떤 작용이 이미 이루어진 것, 만들어진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잘 정리정돈하고 그것을 뭡니까? 실속이나 보상으로 이루어가는 과정. 즉, 원숭이 쥐용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닭을 만났다는 것은 형님뻘이에요? 동생뻘이에요? 그죠? 동생뻘이죠. 동생뻘을 만났다는 것은 그만큼 만만하고 편한 어떤 대상을 만나서 자기 목적을 달성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승부라든지 활동력 이런 데는 대체로 주도권이 상당히 남아있는 것이지만 시간적으로 어떻게 해요? 시간이 흐르면 닭이 끝나고 나면 어디로요? 개띠에 그 범말개로 가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범말개로 가버리니까 결국은 이 진이 시간이 지나면 더 약한 형태로 변하겠죠, 그죠? 이 술년에 이르면은, 그죠? 술년에 이르면. 그럼 술년에 이르면 이제 뱀닥소가 이제는 올라왔다가 서서히 내려갈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범말개가 이제 오르고 있다가 확실하게 오를 것이고, 그죠? 예. 확실하게 오를 것이고, 예. 그 다음에 돼지, 토끼, 양은 어떻게 돼요? 이제 다음이 개의 해에는 이제 돼지, 토끼, 돼지해죠, 그죠? 그래서 돼지가 이제는 활동성이 강화되기 위한 준비를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머리를 쳐박고 있다, 이제는 고개를 이제 치켜드는 그런 모양으로 서서히 전환해 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각 띠별로 그 닭을 만났을 때, 개를 만났을 때 이때의 그 기본적인 활동성이 많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원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좀 복잡하고, 그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말되네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보통
우리가 말대내 수준으로 어떤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근데 뭐, 뒷날에 가면은 이게 이제 실제 역학적으로 대단히 많이 활용됩니다. 이게. 그래서 간단하게, 뭐, 오행적인 어떤 강약이라든지 음양관계들 이런 걸 따지지 않고도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활동성이 펼쳐지고 가두어지는 것. 그래서 보통 우리가 큰 행사에 많이 집중을 하는 어떤 대회나, 그 다음에 뭐 상벌을 받는 어떤 상황이나 이럴 때에는 누가요? 주인공이 뱀, 닭, 소들이 어느 해에 뱀, 닭, 소해에 이르는데 닭띠해에는 이 띠들이 대체로 주동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개띠에는 또 개가 주동이 되겠죠. 그죠? 우리가 동그라미 쳐서 우리가 주동이를 먹인다면 이런 식으로 쭉, 그 다음에 돼지해에는 그럼 어떻게 돼요? 돼지, 토끼, 양띠의 운동성이 강화되는 이런 식이 되겠죠. 그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무한히 어떻게 해요? 한 해 한 해가 나가는 것을 쭉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모양 다음에는 이제 원숭이 주인공은 다음 칸에는 여기 들어오니까, 그죠? 올라가겠죠? 그렇게 하다가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자륜이 오면은 다시 올라가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면 이걸 이제 머리 처박은 걸 꼬표로 합시다. 꼬표로 하고, 내려오는 것을 내려오는 삼각형. 자, 올라가는 삼각형. 내려오는 삼각형. 자, 올라가는 삼각형.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요? 내려왔다가, 엎드려 있다가, 또 어떻게 해요? 올라갔다가, 이제 다시 주인공 역할.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그렇죠. 그렇죠. 내려오겠죠. 그죠. 자, 이런 모양으로. 야, 그렇게, 이제 제가 부호를 대충 붙였습니다만, 여기 뭐냐면, 내리고, 엎드리고, 오르고, 히트 치고, 다시 내리고, 이게 반복돼요. 그죠? 이렇게 뭐냐면, 네 박자를 가지고, 어떻게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활동성이 펼쳐졌다가, 오므려졌다가, 펼쳐졌다가, 오므려졌다가,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이게 말 그대로 뭡니까? 하나, 둘, 셋, 넷. 네 박자죠. 네 박자. 쿵짝쿵짝, 들어보시죠. 그죠? 쿵짝쿵짝, 네 박자 속에 사람도 있고, 다 있다, 지금. 이게, 자연운동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기운적인 것에 의해서 일정한 방향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극단을 막아 놓았다. 그래서, 반자라고 하는,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이 도의 보편적인 운동이에요. 반자도지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자,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반자라고 하는 돌이켜온다. 반자는 도가 다니는 길이다. 도지동 하는 말이 있죠. 반자 도지동이다. 그래서 극단에 이르렀다가 다시 되돌아온다. 그게 한참 무더운 뒤에는 뭐가 와요? 아니, 한참 무더운 뒤에 보통 뭐가 내리죠? 그렇죠. 바로 비가 내리죠. 그죠. 그래서 항상 그 더운 기운이 어떤 극단에 치우치면 다시 그것을 뭐 차가운 기운으로 채워서 내리게 하고, 그 다음에 차가운 기운이 아주 오랫동안 엉켜 있으면 다시 안에서 밖으로 발산하는 힘이 생기고, 이것이 뭐냐면 음양운동의 보편이고, 자연운동의 그 보편적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을 뭐냐면 우리가 네 칸으로 이렇게 쭉 쪼개서 해놓은 것이죠. 자, 그래서 올해는 나는 그럼 껍데기만 있어야 된단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운데, 꼭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활동성이 이런 식으로, 뭡니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왔다가 내려왔다.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6년에 닭의 해에 이르면 뱀, 닭, 소띠가 주동이 되어서 움직이게 된다. 그런데 이게 주동이 된다는 말이 꼭 기리하다, 흉하다 이런 건 아닙니다. 무조건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사회적인 활동성이 강해지느냐, 약해지느냐, 또 주동적으로 맡기 싫은데 할 수 없이 맡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어떤 개념으로서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 개별 어떤 그 상황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엎드려 있는 운에도 잘 엎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엎드려 있으니까 뭔가 좋은 일이 생기더라 하는 거죠. 이게 나쁘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 엎드려 있다는 것이 단지 활동성이 좀 둔화되고
내가 주도권을 좀 쥐려고 하면 자꾸 방해가 오고, 이런 어떤 경향성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각 띠별로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활동성이 서서히 약해지고, 주동하고, 이제 서서히 강해지고, 엎드려 있고, 이런 구조물을 기본적으로 이해하셨죠? 자, 그럼 제가 각 띠별로 이제 한번 하나하나씩 설명을 붙여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G를 이제 시작해봅시다. 자, G는 어떻게 돼요? 몸의 활동성이나, 움직임이 서서히 쇠퇴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 U를 만났을 때 이루어지는 신살이 도화살이 임합니다. 도화살. 도화살 들어보셨죠? 예, 도화살. 자, 이 도화살이라는 건 뭐냐면은 뭔가 꾸미고 단장할 일이라는 뜻이에요. 꾸미고 단장하고, 도화살이라는 것은 뭔가 속살을 조금 더 비치게 해서 타인의 시선을 모을 수 있는 힘, 에너지, 재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도화를 만났다. 자, 쥐가 무슨 해? 닭띠해를 만나서 도화의 어떤 동작이 이루어진다면 뭔가 꾸미고 단장할 일이 있다. 자, 꾸미고 단장할 일이라는 것은 대체로 뭡니까? 애정적인 어떤 측면에서의 어떤 발전, 계기가 발생하고, 자, 그 다음에 단장할 일이 있다는 것은 또 뭐냐면 과거에 뭔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던, 정리정돈하지 못했던 것을 다시 정리할 생각인 거죠. 정리정돈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정리정돈을 하니까 뭔가 남들이 뭐라고 하죠? 봐줘요, 안 봐줘요? 자기를 봐주게 되죠, 그죠? 자기를 봐준다는 것은 일종의 시선 집중, 시선 집중의 인자가 되더라는 거죠. 그 시선 집중의 인자를 만나니까, 시선 집중의 인자를 만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뭔가 유능, 있어 보인다 이거죠. 있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일종의 유능을 만들고, 이 유능이 뭐냐면은 프로로서의 자격. 아시겠죠? 프로. 남들이 쳐다봐준다. 그래서 대회에 나가가지고 상 받는 거 있죠? 이런 일들도 대체로 유능과 프로. 그래서, 자타가 공인해 줄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실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도화의 일반적인 작용에 해당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자하고 유는 또 이제 신사상으로 이게 상파살이라는 게 붙거든요. 상파살이라는 게 붙는데, 대체로 상파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콕콕 쑤시는 일, 뭐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골치가 지근지근이죠, 그죠? 골치가 지근지근. 지근지근하다는 말은 뭔가 머리를 좀 많이 써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내가 밖으로는 해결을 못하고 안으로 해결을 해야 될 일도 이런 시기에 잘 발생한다 보시면 되죠. 그럼 아무튼 남들의 시선을 모을 수 있는 뭔가 재능이나 특기를 발휘한다는 것은 대체로 사회적인 활동성을 좀 어느 정도 주도권을 쥐고 자기가 이제 능력을 본격적으로 밖으로 드러내는 어떤 동작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로 넘어갑시다. 소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소축자에 이르면 닭의 해를 만났다는 것은 드디어 무리를 만난 거죠. 즉 사회적인 활동성이 강화된다. 이게 보통 이제 신사적으로 보면 장성이라는 별이 들어요. 장성살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별은 뭐냐면 이제 장군처럼 이제 활동력이 매우 강해지려고 한다. 이 뜻이 되는 것이고, 또 장군을 만난다는 것은 내가 뭡니까? 손을 흔들어 줄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죠? 손 흔들어 줄 일이 생긴다. 그리고 또 장군을 뜻을 쫓아서 먼 곳으로 움직이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주로 객지 출입 또는 이사, 또 해외 출입 이런 것들을 자기 자신의 뜻에 의해서 주로 많이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지로 간다는 말은 뭔가 물리적으로 어딘가 먼 곳으로 움직이는 것이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인생 궤도의 수정, 뭔가 이 일을 하다가 저 일로 넘어간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인생 궤도의 수정의 이 계기도 도맡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잘 발생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심 역할을 많이 한다는 것은 할 수 없이 뭡니까? 이 일, 저 일. 그죠? 이 일, 저 일 많이 맡아봐야 되겠죠? 그죠? 이 일, 저 일 많이 맡아볼 일. 예. 그래서 일이 좀 많이 생긴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좋다, 나쁘다 개념이 아닙니다. 예. 일 많이 한다고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예. 예. 우리 좋은 거는 오히려 일 적게 하고 뭔가 부가이익이 많이 생기는 것이 좋은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일, 저 일 여러 가지 일을 맡아본다. 그 다음에 또 대체로 집안이라든지 또 사회적 관계에서 중심 역할, 중심적으로 내가 총무를 한다든지 뭐 회장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치닫거리를 내가 많이 처리하는 이런 식의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제일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 객지 출입, 이사, 인생궤도 수정, 뭐 중심적인 역할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가 닭을 만났다는 것은 소처럼 좀 엎드려 지내는 것이 본래 고유의 동작인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닭처럼 이곳저곳을 좀 어떻게 해요? 해집을 동작과 무리지었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대체로 이제 인생궤도 수행한다는 말은 또 혼기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바로 결혼. 그 다음에 이제 청년기에 있는 사람은 군 입대. 군대를 가야 된다든지 멀리 해외 공부를 하러 나간다는 이런 식으로 공간적인 이동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닭의 소가 닭의 해를 만났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범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범으로. 자, 범은 뭡니까? 이제 범은 뱀, 닭, 소띠 해를 만났을 때, 자, 동생뻘입니까? 형님뻘입니까? 예, 바로 위에 형님이죠, 그죠? 그 바로 위에 형님을 만났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설치며 된다? 그냥 이렇게 이 사람한테 잘 보이고 있어야 된다. 예, 잘 보이고 이렇게 수그려야 되겠죠. 더더욱이 이 범말개는 원숭이, 닭, 개의 해에 삼재에 들어와 있어요. 삼재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삼재라는 것은 대체로 사회적인 활동성을 주도하기에는 그 정체나 답답함이 남아있다. 그래서 내가 주동하지 못하고 주변 변동 따라 내가 뭔가 몸을 움직이게 되는 상태,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범이 닭을 만날 때는 형님뻘을 만났다는 건 이게 이제 조금 이 논리를 비약을 하면 뭐에 해당하냐면요. 저승사자에 해당합니다. 저승사자. 까불면 죽네. 이게 우리가 고등학교 선후배처럼요. 뭐 대학 선후배 이런 경우에는 별로 덜 하지만 고등학교 한 학년 선배가 원래 나오죠, 그죠? 고등학교 한 해 선배는 뭐 대단한 사람하고 동격이시며 뭐 엄청나게 그냥 그렇게 바로 그 형님뻘이라는 게 그만큼 내가 도전하기에는 매우 힘든 기운,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윗사람의 힘을 구해야 되는 상태. 윗사람 힘을 구한다. 그래서 저승사자의 어떤 역할, 윗사람 도움도 되겠죠. 실제로는 고개 숙이면 윗사람 도움도 받습니다. 실제로 윗사람 도움도 온다. 도움으로 이런 말도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윗사람 도움은 있지만 내가 주도권이 약한데 주로 그 범이 닭을 만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닭이 울면 어떻게 범이 떠나야 되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원래 이 범과 닭은 뭐냐 원진이라는 별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잘 조화되지 않는 고달픔. 그래서 입이 이만큼 조금 튀어나오면서 뭔가 일이 이루어지는 상태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윗사람 도움도 따르지만 결국은 내가 하기 싫은데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입이 툭 튀어나가지고 그래도 하기는 해야 된다 이거죠. 거기에는 무엇이 깔려 있으므로 내가 뭔가 신분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래서 신분 변동의 계기. 그 다음에 원인은 주로 어디에 있어요? 윗사람이 뭔가 변화되었어. 즉 가까운 가족으로는 어떻게 해요? 부모의 환경 변화. 부모 여러 가지 변화 상황으로 인해서 결국은 내가 동반하여 신분 변동의 계기가 생기는데 대체로 일종의 이익이 좀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예를 들어서 모친께서 몸이 아프시다. 예. 그래서 몸도 아프시고 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모친은 신변 정리를 좀 하신다. 그럼 그 사이에 뭔가 상속이든 증여든 부가이익이 생기겠죠. 예,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혼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던 여자들이, 처녀들이 뭡니까? 조금 위사람이라는 것은 귀찮게 하는 남자도 약간 위사람으로 봅니다. 예, 오라가라 하고 말이에요. 그죠? 나는 이거 먹고 싶은데 저거 먹자 하고, 예. 그래서 이제 대체로 그 연애사로도 대체로 잘 연결되는 것이죠. 예? 연애사. 그 다음 보통 남자들이 이제 조금 뭐냐면 내 마음대로 못하는 존재도 내가 마음이 혹 끌려가는 여인이단 말이죠. 예. 그래서 보통 남자들도 대체로 그 연애사인자로서도 예, 보는 거죠. 단지 이제 원진이라는 이 별은 원천적으로 내가 조화를 다 가지긴 어렵기 때문에 내가 좀 매달려서 가야 되는 이런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토끼로 넘어가 봅시다. 토끼. 자, 토끼는 그러면 어떠하냐? 토끼. 자, 이 토끼의 이름에는 토끼는 이 닭하고 뭐냐면 이 상충이라는 별이 비칩니다. 상충. 상충이라는 또 다른 신살이 들어오는데요. 기본적으로 뭡니까? 돼지, 토끼, 양은 엎드려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엎드려 있어야 되고, 뱀, 닭, 소가 설치니, 토끼는 어차피 어떻게 해요? 수그려 있어야 된다. 그래서 대체로 주도권 부족이죠. 주도권 부족. 주도권이 부족하다. 자, 그 다음에 주변 변동으로 동반 변동. 주변이 바뀌니까 변동으로 동반 변동이다 이거죠. 동반 변동. 그 다음에 이제 토끼로서 내가 뭔가 고집을 하고 막 지내기 어려우니까, 대체로 예터, 묵은 터 변동, 이런 뜻입니다. 예터. 자, 옛날 터를 변동한다. 그래서 오랫동안 보통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이나 문서재산 이런 것들이 정리청산이 되면서 또는 팔리면서 대체로 좋은 어떤 변동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터에는 또 누가 삽니까? 옛날 사람이 살겠죠. 그죠? 예터의 옛날 사람은 대체로 이제 가까운 일가 친척이 되겠죠. 일가 친척의 사람들 중에 뭐가 생긴다고요? 초상, 곡할일 이런 것들이 보통 곡사나 초상 이런 것들이 잘 발생합니다.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범도 마찬가지로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 이런 것 때문에 보통 이제 곡사나 초상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는데 돼지, 토끼, 양에서 이 세 그룹의 띠는 대체로 좀 활발하게 그런 작용이 와요. 이 닭의 해에 가까운 친척이나 먼 친척 이런 데에 곡사나 초상. 그래서 사망이 같이 유사해요. 그렇죠. 동작이나 기운이 비슷하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돼지, 토끼, 이 양띠들은 이 뱀, 닭, 소의 해에 이르면은 그렇고. 자, 그러면 원숭이 해에는 누가요? 대체로 어떤 것이 잘 발생하겠다? 범말, 개띠들이 보면은 곡사나 초상 이런 것들이 주변에 가까운 가족이나 먼 친척에 잘 발생하는 거죠. 보통 띠는 좀 멀기 때문에 먼 친척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